안녕하십니까. 예, 각천입니다.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제가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 각천 얼굴도 한번 비치고 이런 형태가 돼서 글쎄요, 좀 보기 좀 어색할지는 몰라도 이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천 장명 역학 연구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려 그러면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수강생을 모집을 하죠. 그 강의 과목은 각천명리학, 기문둔갑, 그 다음에 구궁성명학, 이렇게 세 가지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주 감정하신 것을 제가 주문을 받는데요. 근거리에 계신 분은 직접 오시면 또 좋고, 거리가 먼 분들은 전화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잘 아시겠지만 예약은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장명 개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장명은 신생아 장명, 그 다음에 개명은 기존에 쓰시던 이름들이 바꾸고 싶을 때는 개명 작업도 해드립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요즘 통신수단이 좋기 때문에 이름을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팩스는 저희가 없습니다만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개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장명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은 연중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주를 하나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사주인데요. 이 사주가 임술생, 신해월, 무신일, 갑자시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자시를 시간으로 하실 때 보통 우리가 시간이 2시간 단위로 진행이 되지만,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1시간 단위로 시가 달라진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밤늦게 태어나는 시간, 그러니까 23시 30분에서 자정을 넘어서 29분까지 태어난 사람은, 0시 29분까지 태어난 사람은 그날에 야자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0시 30분이 넘었으면은 그 다음 날 일주를 써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착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혼돈을 일으킨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은 꼭 정확하게 대입을 해야 사주 명식이 정확하게 나오죠. 과거 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이 사주를 세우고 공부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을 요했고요. 또 시간 세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통신수단 내지는 그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사주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전체 윤곽만 알고 잘 꼭 그 세우는 것을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맥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사주 주인공은 제 아는 지인의 아들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 친구의 배우자운이 어떠냐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친구 배우자운 내지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보시면 무토일주가 체가 무토입니다. 그리고 연지에 있는 술토가 이 무토의 근이 되죠. 자, 제가 각천에 이렇게 얘기했죠. 무토의 근이 일지에 있는 것은 간여지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월지에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 연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지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무토의 술의 이 근은 상당히 거리가 멀죠. 자, 오행은 원근이 있다 그랬죠.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을 때 그 받는 기운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사주는 멀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를 도와주는 인성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아지는 격은 지금 편제격이죠. 자, 편제는 지금 천간으로 그대로 토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본기가 편제 해수의 본기인 임수가 그대로 연간으로 토관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해수와 자수, 정제, 편제가 저렇게 근을 달고 있고 신자로 합을 해서 또 다시 임수, 또 옆에 일간 무토가 신금을 생하고 신금이 다시 임수를 생하는. 자, 그러면 임수가 굉장히 강하네, 그렇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편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의 운이 어릴 때 자축으로 흘렀어, 그죠? 대운이. 자, 우리 상대적으로 보면 무토가 술토의 근을 얻어서 완전히 약한 건 아니지만 이 무토는 술토의 근을 멀리서 자기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는 데 비해서 수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이 임수가. 그런데 어릴 때 5대운에 15대운에 자축으로 운이 흘렀어요. 그럼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땠냐? 공부는 했나? 공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사주를 봐보면 인성운이 오면 공부 잘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의 체와 용의 구성에서 균형을 이룰 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체인 무토보다는 편제가 훨씬 강하게 앉아 있는데 다시 편제 정제 운이 이렇게 돌았죠. 공부 못합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친구는 공부를 썩 잘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본명성 자체에 인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인성이 없는 것도 공부를 싫어하게 된,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도 되지만 이 사주에서는 제가 훨씬 더 강해지는 이런 운을 흘러갔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로 생각하고 공부는 안 했습니다. 겨우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을 뿐이고 그 대학은 그냥 포장으로 나왔는 것 뿐이죠. 자, 다음에 인묘운으로 흘러갔습니다. 인묘운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세요. 25세 대운에 지금 평관대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평관운은 수의 기운, 강한 재성의 기운을 돌려놓으니까 운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강한 물의 기운을 빼내서 저 관의 기질이 강해지니까 어떤 취직을 통해서 직장 운에는 가기는 갑니다만은 저 평관 운은 그래도 우리가 저런 것들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상 평관 일귀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상의 평관이기 때문에 저걸 일귀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이때는 일간도 강하고 시상의 평관도 강해야 되는데 시상의 평관이 강합니까? 시상의 평관은 물 위에 앉아가 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평관에 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금생수로 힘을 잔뜩 받은 이 편제가 평관을 상당히 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거는 조금 언밸런스죠. 근이 없는 간목은 수다목부 형상을 이루기도 하죠. 신자의 간목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운이 결코 좋은 것도 아니죠.
시상평관 일귀격이 될래 그러면 첫째 일간 체도 강하고 저것이 격으로 이룰 만큼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건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목 평관이 근도 있고 생조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모든 사주의 격국은 앉아있는 형태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라야 힘이 발휘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상평관 일귀격 그거를 책에서는 어떻게 고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상에 평관 일귀격이 있으면 평관격이 잘 앉아 있으면 이랬어요. 그럼 잘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체와 용의 법으로 잘 봤을 때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시상평관 일귀격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 평관격보다는 정관, 지금 정관대운에 와 있거든요. 예. 지금 정관대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 강하게 들어와 있느냐? 묘목이 해수에 해묘미로 을목이 청년에 떴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항을 평권이 저 시간에 투관이 돼 있는데 정관이 지지에서 삼합을 끌고 지지의 해묘미 삼합을 끌고 을목이 다시 떴다고 하는 것은 정관의 힘이 평관보다 훨씬 강하게 되고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관이 혼탁하다 그러는 겁니다. 혼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대운은 결코 순탄치를 못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관은 을묘로 돌아서 해묘미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 임수나 수, 금생수, 수생목의 기운을 강하게 받고 혼탁되어 있고 정관의 기운이 일간보다가 강하게 되거든요. 이런 운은 결코 본인에게 좋은 운이 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래 무술년이 왔습니다. 비견운이 움직였으니까 관에 관련된 어떤 자식의 문제 아니면 직장에 관련된 문제 내지는 비견운이 왔으니까 또 뭘 하겠습니까? 배우자인 쟤를 자꾸 건드리죠. 그렇습니다. 이 무토의 쟤는 여성은 배우자나 정제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꼭 조심해야 될 게 경금하고 자 이게 정제가 이 늦은 세월 뒤에 와 있는 이 정제를 내 부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경금과 합하는 을목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정화와 임수와 합하는 정화 예 보였습니다. 어디 여기 있습니다. 시지에 저 술토 밑에 있는 정화가 합을 하는 내 배우자입니다. 그럼 이 배우자는 어디에 있느냐? 무신정으로 세 글자가 천간에 투관된 것은 신금으로 투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신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신금은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혹자는 신금을 지지신금에 뿌리를 둔다.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신해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관으로 왔죠. 이 친구의 부인되는 사람은 상관이라 이 말이에요. 상관으로 나한테 왔으니까 신랑을 벨로로 치는 거죠. 그죠? 신금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남편이 정관이 되는데 그 정관을 벨로로 아는 것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합하는 이 임수를 봤을 때 정화가 되는 것은 이 정화는 한번 볼까요? 정임합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정임합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다시 정임합을 하고 여기서를 또 다시 정임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관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여자분, 그러니까 이 사주 주인공의 배우자는 좋게 말하면 밖에 나가면 인기가 있고 여러 사람과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녀 간에 부부 간의 어떤 문제를 볼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친구는
신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게 너무 강하죠. 잘 보십시오. 수가 해수에서 봉기에 뿌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토생금 금생수로 또 갖다 줬거든요.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층간에 나타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 있죠. 물이 있는데 금과 수가 또 이 토가 여기를 갖다 주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신자로 합을 했고요. 이 친구는 반드시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읽어야 될 것은 편관이 강하게 이 무토를 때립니다. 두드리죠. 그걸 합니다. 근데 이 편관이 얼마나 강한가 봤더니 금생수 수생목,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편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편관의 기운이 저렇게 강해서 목을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같이 저 정관운이 와서 혼탁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은 신장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했던 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벌써 나이가 30, 한 6, 7세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사주입니다. 인체의 부위를 보는 것이에요.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젊은 친구가 벌써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토 일주인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남성적인 성적 기능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랬죠. 무토가 근을 가지고 있는데 저 연지에 있는 술토에서 근을 찾고 있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그 멀리 가기 전에 벌써 토생금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간목 평관으로부터 내가 힘을 그걸 당해야 됩니다. 이런 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적인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남편을 두고 밖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죠. 물론 이 사주 주인공의 본명성의 배우자의 사주를 따로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결혼한 배우자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참 애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아기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주인공의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만 나간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 사주의 맹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레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레. 수레는 천라지망살이죠. 천라지망살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죠? 어떤 생각에 한번 꽂히면 그게 굉장히 이렇게 집요하게 집착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는 성이 여기 있었거든. 처음에 합하는 게 성이, 그죠? 정인맘으로. 그러한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장이 약하고 이렇게 수가 강해하니까 없는 사주가 여기에 사주 본명성이 없는 게 불이 없죠. 오행 골고루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살짝 기문을 한번 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본명성 기문입니다. 기문은 새가 첫째 강해라 그랬어요. 새가 본인 자신을 뜻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382 목입니다. 382 목이세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앉은 그걸 우리가 겸황이라고 하죠. 겸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팔귀액궁에서 여기는 토로 이루어져 있고 토에서 38목이 강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본인은 돈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부모가 이 말이에요. 부모가 부모의 도움이 많죠. 예.
부모가 태음이라 음덕을 가지고 있고 병화라 괜찮은 분들이라서 나한테 돈에 대한 금전적인 거, 어떤 힘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물론 약합니다만은 그렇죠? 약하게 앉아 있지만 부모의 도움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의 쟤는 어떻게 앉아 있냐 봤더니 이게 재성이죠. 여기 재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휴가 되는 것은 금전적으로 치면 괜찮은데 5, 6이 저게 원진살이죠. 조금 5, 6과 이 부모와 나와 관계에서 보면 이 제가 원진살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서로가 잘 맞지 않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으로 보면 그럼 올해 거를 한번 봤더니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원래 본인은 굉장히 왕한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그럼 쟤는 어떻게 됐냐? 쟤를 봤더니 다 우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본인은 사구금으로 원래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근데 국이 잘 이루어지나 봤더니 형의 손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내가 강하게는 강해졌고 왕지에 들어와 있는데 이 말이죠. 굉장히 강해요. 또 생문도 들어와서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 조금 몸이 아플 수가 있는 것도 천부가 여기 앉아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궁에서 기혼, 유혼 자꾸 옛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세트로 짝으로 볼 때는 세와 일간이 머무는 궁에 기혼과 유혼이 있으면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과거에 묻히게 되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쟤는 그럼 어떻게 앉아 있느냐. 제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좀 썩 좋게 있지는 않습니다. 신과 임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놀랄 만한 일도 자꾸 발생이 되고 자꾸 주위에서 쟤는 누구세요? 이 사람의 배우자 그렇죠?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이걸 발사충이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배우자하고는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 문제, 이 사주 주인공의 자식 문제, 자식에 대한 것을 자꾸 근원을 하고 부인이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 노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대단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쨌든 자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데리고 잘 부인하고 타협을 해서 잘 봐야 됩니다. 제가 그까지 조언을 하고 한번 잘 보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일단 데리고 있으면서 부인이 하는 행동, 이 친구의 부인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잘 봐라. 올해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